김만일 엄마 그 이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가 들으시는 저이 수고하신 여러 선생님들 다 김만일 그런 필요한 것 같네요. 근데 왜 그 김만일 군이 비행한가 그런 이야기를 현대 과학적으로 그 전에 이제 선생님들은 다 그 고전적인 그 컨디셔널한 면에서 이해를 쭉 줘갖고 나는 그 과학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소개를 하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나와 있는데 저는 일본 동경대에서 공학 박사를 받고 전남대에서 공학 박사를 받고 유럽에서 공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저희 통신 집사입니다. 옛날에 제가 70년대에서 80년 초까지 제주 제일고등학교 수학하고 물리를 가르쳤어요. 제가 가르치다가 저 방송 MBC에 그 송신소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80년에 저 전국대학교 교수로 갔죠. 그래서 유학 갔고 그랬습니다. 제가 신문에 많이 뵀어요. 아, 예. 진짜 실제로 보니까 좀 우리 상은 못 받았어요. 상은 다 우리나라 뭐 과학에 비해서 그러니까 최고상을 다 받았죠. 근데 아까 저 강민 작가님 말하는 그 말 굉장히 감명 깊게 강의 들었어요. 저는. 그때 그 김만일 공은 그 말에다가 대자를 이렇게 찍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서는 그 부친이 이제 이자 합자 부자인데 양반이 이제 말에다 우리 집도 말을 한 많이 키웠어요. 한 20마리, 30마리. 선생님 고기시과 전주시입니다. 전주시과 네. 서광에 고기시가 많은데 아니 전주시 거기 옷을 보는 부부시고. 근데 그 우리 집에서는 저 부친이 갑자니까 아이 갑자는 을자가 자고 그래서 그 나이 지을 때 을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나이가 좀 많이 쳤는데 제가 몇 수로 보여요? 지금 안사지가 80세. 네, 83세입니다. 네, 지금 우리 여기 그 김영수 부원장님 우리 현 국장님 제주엔 소리 이 와 계시고 또 신사의 김은석 씨가 이렇게 캔들고 와 계신데 다 이 훌륭한 분들 앞에서 강의를 하려니까 좀 떨리네요. 네, 많이 떨어지네요. 예. 왜 이 김만일인가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다들 놓치더라고. 제가 여러분들이 그 파워포인트 이게 다 지금 다 훑어봤어요. 그 현대적인 그 과학적인 측면이 없더라고. 말이 뭐냐 이거죠 말이. 말이 지금 여러분들 러시아하고 그 우크라이나 싸움 있잖아요. 그 전부 다 드론 전쟁하고 미사일 전쟁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말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말이란 뭐냐? 말이라는 것은 수동차도 되고 그 다음에 탱크도 되고 비행기도 되고 이런 지금 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부터 우리가 이성계가 유학되고 날 때 뭐 그 말도 제도말과 몽고말 잡종인데 그게 굉장히 좋은 말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역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말하자면 제트키예요, 제트키. 그래서 유학을 배우는 거죠, 성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그런 역사를 학문적으로 여기 주인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제가 말했던 것들은 여기 파워포인트 뉴스앤 제주에 연재가 되고 있으니까요. 거기 그 번호를 열어드리면 카톡에서 그대로 다운받아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면 그 카톡에 그 다운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 그 김만일의 왜 그 양반은 그 권밀 작가도 그렇고 아까 강민 작가도 보면 그냥 키포인트를 놓치고 있더라고요. 그 양반이 김만일 씨 이름입니다. 이름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게 잘 뒤에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풀초변에 만자를 쓰고 그 다음에 쇠근면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렇게 쓰거든요. 이 만자가 이 풀초에 만이라는 얘기거든요. 일반 만자라고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풀을 먹고 있는 말이 몇 마리냐 이거죠. 일반 말입니다. 실제로 김만일 공이
국가에 헌납한 것은 2만 마리입니다. 2만 마리. 다 지키려고 2만 마리. 아까 뭐 430km 쭉 합치고는 다 2만 마리예요. 그 이름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만자니까 이게 풀초의 말이니까 말이라는 얘기예요. 말. 그 말은 뭐냐? 말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탱크도 되고 제트기도 되고 드론도 되는 거예요. 이 시조선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말은 언제부터 왔느냐 이런 얘기까지 해나갈 거예요. 이 일은 뭐냐면 이게 무게이래요. 무게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게 뭐 1kg, 2kg 이렇게 무게가 있잖아요. kg 이렇게 하는데 이건 수의 수. 그럼 말수가 1만 마리 말을 바친다 이런 얘기 이름에 들어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름에 벌써 그 양반이 이름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왜 그 양반이 그러면 이름에는 그 장면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아까 호종단이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제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 좋은 땅 그걸 갖다가 점사복 받고 다녔잖아요. 근데 뭡니까 이게 김만일의 근데 이게 그 말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재밌는 것은 이게 그 양반이 이제 만 마리, 2만 마리를 바치게 된 동기는 뭐냐 이거죠. 동기. 제일 중요한 게 동기예요. 하나. 그 동기는 그 양반 해몽 때 저는 용마를 타고 하늘로 가는 걸 꿈꿨어요. 그렇게 봐요. 용마 타고. 용마는 뭐냐면 쪼랑말이에요. 그럼 쪼랑말 어디서 왔느냐 이게 이제 그 이야기를 더겠죠. 그 인도 거예요. 인도 그 히말라야에서 온 거예요. 그게 여기 제리중이 아니고 원래 그 벌랑공주, 병난공주가 그 신화에 보면 종자씨하고 말, 그 다음에 소, 돼지, 오곡씨앗을 갖고 오거든요. 그때 그 말이 들어가요. 그때 그 말이 갖는 데가 히말리아산이에요. 그 히말리아산이 말이 높이가 얼마냐면 말 기껏해야 저 115cm예요. 115cm. 잘 보세요. 왜 115cm인가? 왜 115cm 같아요? 말이 크기 높이가 조그만하잖아요. 그런 말이니까 115cm라고 높이가. 그러니까 누구든지 올라탈 수 있는 거죠. 115cm가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이게 115cm예요. 이게 밭땅 높이와 같아요. 밭땅 높이. 우리 밭땅 있잖아요. 밭땅 높이가 115cm예요. 그건 과학적이에요. 공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람과 기계와 매치할 수 있는 가장 옵티mal한 그 높이가 115cm예요. 그래서 히말라야의 그 고산지대를 얘네들이 다 뛰고 다니다가 다시 와서 저기 내려와서 종마가 돼가지고 저희도 전역을 있죠. 그럼 누가 갖고 왔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벌랑공주, 병랑공주가 있다. 그렇게 잠깐 기다리고. 두 번째, 이 동기가 근데 이 양반이 왜 이렇게 유명하냐면 1625년에 광해군이 이제 파주에 당해가지고 민족안정이 일어나니까 쫓겨나와서 저희도 와서 저 성문통에 4년간 집거를 해요. 유한기치해가지고 4년. 근데 광해군이 마지막에 그 목사가 당신도 뭘 해주면 좋겠냐 했더니 저 헌마공 묘소를 가고 싶다. 그 헌마공은 당시 83세로 돌아가는데 1635년쯤 됐어요. 근데 이 양반은 그때 당시에 광해군은 임금에서 쫓겨나와서 10년 동안 임금에서 쫓겨나와서 지금 여기 성은통 거기 와서 유한기치 당해서 다 감금되어 있는 상태죠. 그 하는 이야기가 내가 마지막으로 소원이 있다면 헌마공을 꼭 만나고 싶다. 이렇게 했어요. 보세요. 헌마공을 만나고 싶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쪼랑말이에요. 쪼랑말. 여기는 뭐 조그마한 말, 역사 측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쪼랑말을 비밀리에 대죠. 그걸 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기류에 가가지고 그 한라봉의 무덤 앞에 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역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건 어디 나오냐면 불교 쪽에서 그 역사에 대한 전설로 나와요. 나는 뭡니까? 나는 그 방식은 나는 사람의 왕노릇을 하다가 이렇게 지옥에 떨어졌는데 당신은 말의 왕이 되어서 용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군요. 그 유명한 신라고요. 그게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요즘 세상에 뭐 율통 같은 경우에도 좀 있고요. 사람의 왕이 있지만 지옥에 떨어지고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광해군과 살아있을 때 그때 500필의 말을 갖다가 광해군과 직접 임진난 그 당시에 그때 그 1959년쯤이라 60년 초에 500필을 갖다가 다쳤죠. 했더니 그때 종이품 벼슬을 내렸고 그렇게 해서 이게 뭐 나중에 하얀 의기로 돌아오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그러니까 동기가 뭐냐? 동기라는 것은 용마를 타고 용마라 하면 개유의 쪼라고 하죠. 용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꿈을 꿨다. 두 번째 그 광해군이 만나서 그런 유명한 시를 남겼다. 근데 과연 얼마만큼 유명하신가? 저는 굉장히 위대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건 얼마만큼 하냐? 우리가 1955년에 태어난 분이 1963년에 돌아갔지만 그 후에 정주영과 이병철이 나와요. 근데 정주영은 소떼 1000마리 들고 자기 통천의 고향 강원도로 가기 위해서 이북으로 올라가서 소를 바치죠. 그러니까 이거 가만히 보면은 그때 그 소를 바쳤다는 이야기는 나중에 나오는데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보면 문자 중에서도 이게 알파, 이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그리스 문자인데 이게 A고 이게 B고 이게 C고 이게 D거든요. 이게 그리스 페니키아 문자예요. 고대 초기의 문자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로 나오거든요. 그 알파가 뭐냐면은 알파가 소의 머리거든요. 소의 머리. 그러니까 농경사회니까 이 소의 머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밭 가려면은 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두 번째, 베타가 뭐냐면 집 모양이 있잖아요. 이게 집 모양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이 칩이에요. 이 연장의 연장. 이게 전문문이에요. 전문문. 이거 잘 보세요. 이게 고대 그리스 굉장히 초기의 문자가 이렇게 생겨 나오거든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말이 나옵니다. 그때 소머리는 제주에서는 탐나국에서는 뭐냐? 소머리 그대로예요. 집은 집, 음악집 그거고 음악집. 지금은 아파트고 소머리 이게 그 동력이니까. 그 다음에 이게 음악집이고 연장은 뭐냐면은 연장이 바로 지금 옛날 탐나국에서 이게 말이거든요. 말. 아까 제트기도 되고 탱크도 되고 모든 것을 운송 차량이 되니까 이게 무기나 마찬가지거든요. 말을 얼마나 갖느냐에 따라서 부자의 그런 재벌이다 아니다 그렇게 판가는다는 때 당시였거든요. 말. 그 다음에 전문문은 뭐냐? 덕판배입니다. 덕판배.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은 전문문은 뭐 같아요? 덕판배. 저희도 선이니까 제일 중요한 게 고기를 잡는다든지 외적에 막는다든지 할 때 덕판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순신 때보다 더 낫다고. 사실 어떻게 그런 거 모르지만 전문문은 뭐냐면은 이제 그 문을 보다 전문문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뭐가 같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주잖아요. 켰다 켰다 윈도우잖아요. 문이잖아요. 그게 바로 전문문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전문문은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근데 제주도의 경우에는 스마트폰이고 여기는 덕판배거든요. 머리는 지금 뭔가 같아요.
아까 그 동력을 얻을 수 있으니까 전쟁의 원인은 다 오일이거든요. 누가 기름을 많이 갖고 있느냐? 에너지잖아요. 에너지. 소머리니까 이게 지금 현재는 오일입니다. 오일. 그 다음에 아까 그 베타는 이게 음악집이니까 지금은 뭡니까? 아파트죠. 아까 연장은 말이라고 그랬는데 말은 지금 뭐냐? 배. 이거는 이제 그 뭡니까? 자동차, 오토모빌, 탱크, 에어, 드럼 이런 것들이 다 그 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있으면은 그냥 모든 알파벳 24자는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거와 이 제주도의 탐나 역사에 다 비교해보면 그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규영은 아까 얘기했던 소대 계급으로 해서 중장기산업 건설이랄지 그쪽으로 정규영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이병철이는 이 양반은 이제 1930년대 사람들이 20년대 사람들이니까 반도체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앞을 내다보면 네트워크죠. 근데 둘 다 이 양반들은 다 자기 욕심, 자기 거를 챙기는 거죠. 근데 헌가공신 그게 아니죠. 자기 것이 아니라 얘가 말을 국가에서 북녘이면서도 나라를 방해하는데 자기 모든 것을 바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위대하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육지에서 예를 들어서 이병철이니 정규영이니 다 훌륭하다지만 현대기업 상설도 훌륭하지만 헌화공신 그 김만일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시스템을 재조명을 하면 더 유명하다. 당시 생각지 못했던 거죠. 근데 그거는 그 필름이 틀린 거죠. 그래서 유명하다 이렇게 봐요. 근데 말을 키우려면 어디다 키우느냐? 우뚜루에 저는 저 소방이니까 거기에 어릴 때부터 말태우리도 있고 쇠태우리도 있는데 그 걔네들은 저 한라산의 그 중산간 위에 한라산 초기 그 들판에다가 놓아서 먹이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겨울 되면 이렇게 내려오면 하고 그렇게 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한라산입니다. 한라산. 말을 먹일 수 있는 거야. 말을 먹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한라산 이야기를 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잘 안 나오는 저기 꺼져요. 알았어요. 화면 끄지. 거기에 이제 한라산 이야기를 좀 조금만 해서 이게 어저께 그저께 쓴 글인데 김영수 국장님이 저 위원장님이 강의를 하니까 새롭게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급히 막 쓰느라고 지금 처음부터 들어갈까요? 예. 한라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한라산 즉 한라산이 이게 원래가 한라산이 아니라 거꾸로 해야 됩니다. 나한산 이렇게 됩니다. 목장이 그 중산관 200고지 위에 그 300고지, 400고지까지 목주가잖아요. 그럼 거기다 소나 말 거기다가 이제 내려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그 장성을 쌓는 거예요. 상장성, 하장성.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저는 그걸 너무 잘합니다. 어릴 때 다 그렇게 맨날 뭐 쇠퇴하고 말티어리 하니까. 그래서 대학교도 다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나한산이다, 한라산이다 잠깐 볼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원래가 나한이고 나한. 그럼 왜 나한이냐 이거죠. 벌라자에다가 물한자입니다. 이게 원래는 아니 나한이에요. 나한. 이렇게 하면 나한. 나한산이에요. 나한산. 나한이라는 말은 이 불교 쪽에서 그 깨달은 사람 이런 걸 보죠. 500나한 이렇게 씁니다. 아까 500나한 이렇게 씁니다. 500나한. 나한이라는 말은 불교에서 깨달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불교는 언제 들어왔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말은
제주도 탐나국이 생기면서부터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면 불교 그 양반들이 어떻게 들어왔나 판단하기 지도를 해가지고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지 못한 과학적인 얘기들을 하니까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이제 성산 시흥입니다. 시흥. 이게 부자 종달리. 부자 이게 그 다음에 여기가 삼양 이게 삼양이고 이게 여기가 다 중성각으로 이렇게 삼양으로 보는 거죠. 이 시흥인데 이게 인도인데 인도의 그 부르슈 해루입니다. 부르슈 해루인데 그렇다고 보는데 이게 BC 한 400년쯤에서 그 바타라군이라는 분이 여기 옵니다. 900명의 그 아함 데리고 제가 볼자 90명 데리고 배 타고 시흥이 와요. 시흥이 오고 그 근거가 뭐냐면 이게 종달리 그 다음에 여기 고목리 서귀포 여기 고목리 또 그쪽 뭐죠? 그 근거들은 지금부터 한 2,500년 이전 이야기니까 남아있는 게 별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남아있는 건 지명입니다. 지명은 그대로 쓰거든요. 시흥의 시자가 그러니까 무시무종이라고 하는데 무종입니다. 시흥에 시작해서 종단에서 끝난다는 것은 무시무종인데 이 천경 이야기거든요. 81장인데 그 양반들이 이게 원래끼리 이게 이렇게 되는데 이게 21곳인데 이거랑 확 같습니다. 이게 여기 도착하는데 여기 와서 이제 도착해서 제주도의 곳곳마다 그 말을 전부 다 남깁니다. 예를 들어서 삼양 그 다음에 제주시 삼양삼동에 거기에 삼양삼동 이름이 벌랑포입니다. 벌랑포. 거기 지금도 그대로 씁니다. 벌랑포. 번랑 식당이 있어. 예예 거기입니다. 거기 벌랑입니다. 번랑 식당이 있어. 네, 벌랑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파도랑자 세다. 그러니까 그게 파도. 용당 삼동도 벌랑포가 있습니다. 화북에도 있습니다. 세 군데 딱 제주도 세 군데 있습니다. 그때 그 벌랑포구가 변화돼서 병랑공주가 됩니다. 벌랑 하다 보니까 병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파도가 너무 세니까 이걸 갖다가 이인만 해줍니다. 이게 파도가 이 검은 파도입니다. 이 녹새바람이 사시사체 돕니다. 이게 녹새바람. 그러니까 이게 인도 저쪽 터미널 쪽에서 이렇게 오는데 한 달 반이면 계단에 보니까 한 달 반. 문주란이 여기서 옵니다. 문주란. 토끼섬. 왜 토끼섬에만 문주란 자생하는 줄 아십니까? 그 인도 저 첸나이 반도 그 모리사정이 자라는 거예요. 문주란이. 근데 그게 토끼섬 이쪽만 있습니다. 제주도에 다른 데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게 자생하는 데가. 토끼섬. 거기 문주란 꽃이 피잖아요. 그게 인도 거거든요. 그때 발탈하면 같이 오는 거 이렇게 보면 가만히 연대로 이렇게. 자, 그럼 그렇고.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뭡니까? 여기 이제 하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에도 그 흔적이 어디 있느냐? 흔적 많대요. 제주시 중심으로 아라동, 오라동, 사라봉, 사라오름 전부 다 나로 끝납니다. 전부 다 나예요. 나를 깨닫다는 벌렸다도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때는 깨닫다. 그 사람들은 왜 왔느냐? 900명 거의 1000명 데리고 오는데 그 사람들이 제주도 곳곳에 BC 400명이 와서 하는 거예요. 저 포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인도 것이죠. 인도 것과 플러스 제주 것. 제주 것은 보산, 곽지, 어음, 모슬포, 상모 이런 데 원래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합쳐지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나온 얘기가 전로백, 당로백. 그 양반들은 전로백 가니까 그 양반들 인도 사람들 인도 것하고 원래 탐락 것하고 합쳐지는 것은 만들어낸 말이 전로백, 당로백입니다. 그건 다음 현장 다음에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거 그렇게 된 거죠.
재밌는 것은 저 하와이 있잖아요. 하와이도 원래는 그 미국 사람들 아니고 원주민이 있었죠. 다 쫓겨내가지고 저쪽 그 뭡니까 영국에서 쳐들어와서 쫓기고 여기서 전용해가지고 하와이가 그 자기네들을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주도는 인도 것이 이렇게 했지만 인도 사람들이 이렇게 뭐 점령을 했다든지 그렇지 못했어요. 근데 그네들은 종교적인 그것 때문에 종교적. 그때는 기술이랄지 학문 발달이 한 수 위였어요. 아주 이진법, 그다음에 십진수, 그다음에 천문학 해가지고 그런 기술이 그때부터 나왔어요. 그 역사책 보면 나와. 근데 배 타고 올 때도 그 뭡니까 북대추선 보고서 배 한 달 반 타고 오는 거예요. 그때 그 아까 마가지가 오는 거예요. 마가지가. 그때 그때 모든 걸 다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어디 왜 왔느냐? 아까 그 강빈 작가님도 말씀드렸는데 제주의 물이에요, 물. 이게 물이 그러니까 그 발탈문자는 그 아까 머리에 6번째 제자거든요. 16 제자가 있는데 6번째 발탈. 그 양반은 물의 신이거든요. 시간 만나면 무리가 있었어요. 효과가 쳐지면 지금 그쪽에 지금 무리가 있다. 그래서 데리고 가고. 나는 물이 이렇게 제일 좋다고 보거든요. 진시황이 찾은 그 불루초가 바로 물입니다. 제주도 물입니다. 제주도 물. 아까 말을 했잖아요. 말을 하면 제주로 보내가. 참 아까 그 마지막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 말. 물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기가. 제주도 물. 토양입니다. 바람입니다. 바람이 꼭 있어야 돼요, 여기. 바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지우적인 조건이 있어서 여기에 어쨌든 이 양반이 그 물을 찾아가지고 한 것이 뭐냐면 BC 450년에 유자 종달리하고 시운 무신종 여기가 이제 제일 집단지가 돼요. 그러고 나서는 이 제주시 쪽으로 여기 보면 그 삼양인데 그 삼양이 이게 중요합니다. 삼양에서 제2의 집산지가 됩니다. 이렇게 뭉쳐지는 거죠. 여기서 얼마나 살았느냐? 제가 보기엔 한 5세대, 한 150년 정도. 그 부자 중간이랄지 거기에 그 소금밭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그 유적지의 종리산 다 그대로 나와있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 한 150년 정도. 근데 보다 보니까 좋거든요. 그래서 어디냐면 이 삼양으로 제2의 제주시에 이제 삼양으로 와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활을 쏜다 하는데 활을 이렇게 쏴서 3, 4세기라는 게 그걸 그대로 이렇게 쏘서 쏘는 게 아니라 말 타고 쏩니다. 말 타고 누가 멀리 쏘느냐 이렇게 했을 거예요. 말 타고 달리면서 그대로 쏘서 쏘는 게 아니고 말 타고 반드시 왜 그러냐면 그 당시는 농업사회와의 사회의 바로 이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렵사회에서 농업사회로 넘어가는 세상이니까 말이 그렇게 중요. 말 타고 쏘아서 제일 멀리 가면 1도동, 2도동, 3도동.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지고 이게 뭡니까? 1도동, 2도동, 3도동 오니까 제일 좋은 데가 고씨가 찾아오고 그 다음에 양씨가 찾아오고 부씨는 제일 여기 말로 농병돼가지고 고씨는 어디냐면 저 칠성통하고 산지물을 찾아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물로 보니까 물 있는 데가 산지물이 있는 데가 고씨죠. 그래서 1도동이 된 겁니다. 그게 산지물. 2도동은 가락공입니다. 그 한호텔 거기 가락공. 3도동은 저 용담 그 제일 땅이 나쁜데. 그러니까 이제 나눠진 거죠. 그때부터 이제 경제적인 농업사회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말. 제일 중요한 게 말입니다. 말. 왜냐하면 거리가 머니까 한라산 올라가도 말 타고 올라가고 전부 다 조랑가니까 얼마나 잘 올라가겠습니까? 지구력도 좋고 타기도 좋고. 그래서 말은 제일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재산 최1호가 말이었죠. 말을 누가 많이 갖느냐. 제가 보기에는
벤당도 그때는 모계사회에서 처음에 삼촌. 제가 말하는 것은 타밀나두 여기가 어디냐면은 인도에서 어디냐면 타밀나두입니다. 타밀나두. 지금 인터넷 한번 카톡에 쳐보십시오. 인도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입니다. 여기. 이게 해안 바다 인도양이고 여기가 타밀나두인데 인도에서 네 번째 큰 도시니까 인도가 13억이 되잖아요. 거기가 그럼 지금 네 번째니까 4,3, 한 300만이 삽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많이 살고 있어요. 삼성, 거기 언어가 타밀어라고 해가지고 우리말 같아요. 우리 마누라. 거기 말이에요. 우리 마누라. 잘 보세요. 우리 마누라. 마누라. 이상한 얘기겠지만 우리 마누라를 공유한다는 얘기잖아요. 히말라야는 지금도 그렇게 해요. 히말라야 산속 거기는 지금도 여자 한 사람에 남자가 여럿이에요. 형제간은 다 공유하는 거죠. 누구 자식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을 여자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계사화니까 그때 초창기에서는 아마도 와가지고 삼촌이라는 말이 바로 거기 나온 거예요. 형제간이 쭉 있으니까 삼촌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1, 2, 3, 그 밑에 삼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계사회니까 그럼 누가 힘이 제일 세느냐? 노동을 하는 남자가 힘이 쓴 것이 아니라 여자 모계사회. 지금 모계사회니까 수렵사회, 농업사회 그러니까 우리가 삼촌, ben당, 그 다음에 우리 마누라. 이게 인도에서 온 말이에요. 가만히 보면 인도, 우리 마누라. 그다음 아버지, 어머니, 그 말들 타밀어. 여러분 인대보에 찾아보세요. 근데 거짓말입니다. 타밀어. 남편이 여자는 혼자지만 남편은 여럿이었다. 모계사회의 특징이 그거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농업사회 가면서 이제 바꿔져요. 아까 이제 사냥쯤 오면은 농업사회. 저 부자 종달이 쉬운 그때 살 때는 수렵사회, 농업사회로 이제 탁 보는 거예요. 오면은 그때부터는 남자가 힘을 펴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부인과 남편이 1대1 좀 되죠. 그때부터 바꿔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바꿔요. 근데 재미있는 건 그때 풍속으로 재미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 갈롯 있잖아요. 갈롯. 지금도 갈롯 지금 우리가 갈림이 입고 다니잖아요. 갈롯. 저는 뭐 농사를 많이 지어가지고 저 집에 가면 갈림 입고 과수원 제가 작년에 심었습니다. 한 1000 그래서 밀강나무도 심고 검줄도 메고 오후에는 가서 검줄 메고 밤새도록 글 쓰고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가만히 보면 갈롯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때 정말 탐나부 때 그대로 오는 거예요. 갈롯이 아니에요. 갈자가 무슨 갈자냐면 칡갈자예요. 칡 있잖아요. 칡갈자 했어요. 이게 지금 제가 이 파워포인트가 이게 칼럼을 한 관련해서 10개 가지고 6개를 가지고 와 있고 그 관련해서 이렇게 책보다 더 많이 나와 있는데 그걸 시간이 없어서 못할 거예요. 이렇게 제가 말만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보여줄 때 갈못이 뭐냐면은 칡갈자 쓰거든요. 근데 그걸 읽을 때는 감못이라고 하거든요. 감못. 그러면 왜 그러냐? 그때 그 사람들이 왔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먹는 것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는 그 칡뿌리 해가지고 당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메밀에다가 같이 해서 이렇게 먹고 인도식으로 그렇게도 먹고 했는데 칡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 신방 집신 대신에 칡으로 되어 있는 칡신을 신는 다녔어요. 그 제주도는 딱 돌이 많으니까 금방 달아지잖아요. 칡으로 해서 하니까 질겨서 오래 갔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옷도 스님들의 옷이 회색이잖아요. 회색인데 그때는 뭐
옷도 뭐 비슷하게 뭐 이렇게 식으로 해서 어떻게 걸치고 다니고 저 그런 것도 만드는데 이 식으로 된 물붓을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파란색을 나요. 그 스님 옷처럼. 그리고 나서는 한라산에서 감을 발견하게 돼요. 우연히 감. 그래서 감을 물들여 보니까 기가 막히게 좋거든요. 그래서 감옷인데 옛날 그 말대로 칙갈자를 그대로 써요. 참 재밌죠. 그다음에 그냥 남들 즐겨 먹었던 게 메밀 같은 거예요. 메밀인데 왜 메밀이 그렇게 중요하냐면 땅이 뜬 땅이거든. 제주도는 뜬 땅이니까 80%가 뜬 땅입니다. 그 뜬 땅이라는 말은 비만 오면 물이 쫙 빠져버리잖아요. 다 빠져. 그러니까 현무암이 특징이 그겁니다. 현무암이 특징이 비만 오면 싹 물이 빠져버려요. 저는 농사 지어봐서 잘 알아요. 금방 그렇게 되잖아요. 육지는 그거 아니에요. 육지는 무슨 뭡니까? 육지의 땅은 무슨 땅이에요? 석회. 진흙, 오케이. 진흙인데 그거는 돌이 이게 오래되면 이게 흙이 되거든요. 화강암이거든요. 화강암. 여기는 제주도는 현무암이에요. 중국은 뭡니까? 중국도 있지만 천만 화강암. 진슈항이 그 불로초케로 하는 이유가 나와요. 그것이 가만히 보면은 중국에는 그 땅이 길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제일 그 건강에 좋은 거예요. 그걸 이제 하여튼 칼럼에 나갈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물을 찾아서 그 사람도 오게 된 그겁니다. 물. 그래서 그 양반들이 와가지고 한양에 있는 그 공개동 바로 위에 절물이 있어요. 절물이 있는데 거기 옆에 큰 나라, 작은 나라가 있거든요. 큰 나라가 670m, 그 다음에 작은 나라가 650m예요. 근데 거기 큰 나라라는 말은 다자가 마늘 다자 쓰고 나자는 아까 나한 할 때 나자니까 깨달았다는, 크게 깨달았다 이거지. 왜 크게 깨달았냐 이거. 그렇게 찾고 싶었던 물을 발견한 거예요. 한라도 이게 그 상관들이 물을 얼마나 찾고 싶어 했는지 나한도 그렇고 한라는 한이란 말은 은하수란 말로 써요. 어떤 학자들은 그게 아니고 한이라는 건 물이거든요. 은하수니까 그 하늘 위에 뭐 은하수 거기 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자는 잡을 나자예요. 물을 잡으라 이거지. 물을 찾아라 뜻이에요. 그래서 한라산이에요. 그게 여기 그 절에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 정사 조사를 해보니까 전주에 여기 나와 있는 전주에 있는 그 서고사라는 데가 있고 서울에 있는 삼층사라가 있는데 거기가 나한이라고요. 제주도 말과 똑같아요. 한라를 거꾸로 쓰면 나한이거든요. 우리나라에 딱 죽은 데서 한라산의 원.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한라라는 말은 500나한의 대장이니까 대접을 해주기 위해서 나한을 한라로 바꾸면서 한문으로 물을 잡으라 해서 한라 이렇게 부릅니다. 한문이 달라져요. 나한과 500나한과 한문과 한라산의 한라는 달라요. 이렇게 보면 중국말은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잖아요. 한라, 나한. 기가 막힌 아이디어예요. 그게 누구 아이디어냐? 가스타르군자. 그 양반은 굉장히 굉장히 그 효과 정도 된 분입니다. 모든 걸 이렇게 보면 아까 했죠. 메밀도 도사인데 인도 음식 도사에서 나요. 인도 음식 가보면 인도는 전부 다 메밀떡처럼 이렇게 메밀 그 빈떡처럼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싸먹게끔 먹어요. 완전하게. 예, 그걸 도사라고 부르는데 전부 인도 여러 번 가보니까 아까 여기서 제자들이 많아가지고 도사예요. 도사. 인도 음식. 근데 그걸 싸먹어요. 그 빈떡이에요. 근데 제주 사람들은 그걸 잘못 알고 빈떡이라고 그러거든요. 빈떡이에요. 빈떡. 빈떡이란 말은 뭐냐면 비어있다 이거죠. 비어있다. 비어있으니까 뭐를 갖다가 채워라 이거죠. 마음을 채워. 뭐든지. anything. 빈떡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빈떡이라고 그러죠.
제주도의 메밀 생산량이 전국의 43%예요. 메밀꽃 필 무렵, 저는 메밀꽃 갈 무렵이라고 하는데 이효석의 단편 하나 때문에 제주도가 죽어요. 서울 사람들은 메밀꽃 필 무렵 해가지고 이효석만 생각해서 공평의 메밀꽃 필 무렵 그것만 생각하지 제주도가 그걸 메밀의 집단지라는 걸 몰라요. 제주도는 메밀의 이모작을 해요. 어떤 이모작, 봄과 가을. 그전에는 우리가 어릴 때는 가을만 했어요. 근데 이제 이모작 하잖아요. 봄만. 네, 우리가 메밀 집단지가 제주도입니다. 그다음 아까 이 물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이 물 절물과 삼다수는 어떤 관계냐? 이걸 이제 꼭 이야기해요. 제주도는 물이 없어서 동초수를 먹었어요. 저 서강 같은 드루에서는 제가 그 물이 없어가지고 대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 가정교사를 하면서 과학부 집에 오면 저 사계 화성 같은 물을 길어다봤어요. 불막 끓고 가지고 그래서 학교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서강이 얼마나 고생한지 얘기냐면 지금은 저 서강이 저 제주시보다 더 교통도 받다는 거 제일 아마 우리 제주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 삭다리 나무 같은 거 꽃자와리에 걷어다가 팔고 숯도 줍고 그래서 대학교 다녔어요. 그렇게 했는데 삼다수하고 이 절물하고 어떤 관계냐 같아요. 절물은 어디 있느냐? 아까 이게 저 동계 거기 있잖아요. 삼다수는 교례리에 있어요. 교례리. 근데 이 차가 얼마나 10분 나요? 차는 10분. 금방 붙어 있어요. 그럼 그 물이 두 개가 만나가지고 어디서 오냐면 명설이 오름이라고 거기서 만나서 헤어져요. 그러면 저쪽 한쪽은 저 절물이나 찌르긴 저 신촌으로 가고 한쪽은 또 교선으로 가요. 만나서. 그걸 찾은 거예요. 98년에. 신구본 지사가 거기에서 그 뭡니까 삼다수를 개발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제주도는 끝났어요. 다 해결됐어요. 근데 제주도는 한 45억 톤이 지금 바다 제주도 그 물이 어떻게 되냐면 한라산이 있다 그러면은 이게 한라산이 있다 그러면 이 한라산 속에 컵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45억 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전부 다 빼먹잖아요. 지금 칼 그냥 한진에서도 빼먹고 다 빼먹어서 지금 반밖에 없었다. 반? 지금 제가 보기에는 9억 톤 밑일 거예요. 지금 어저께 밤 12시에 누가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일본에 대지진 나는 거 아십니까? 알고 있어요. 저는 저 지진 많이 연구를 했어요. 지진. 마라도 지진. 8월이나 10월 달에 일본에 대지진 나서 30만이 죽어요. 그게 교수들이 연구해서 주장한 거예요. 지금. 맞을지 안 맞을지는 두고. 그러면 제주도 해안 그 화산 난다는 데하고 이 마라도하고 붙어 있어요. 문제의 원인은 뭐냐? 저 부자 해원이나 이런 쪽, 저 신차, 풍차를 바다에 그렇게 세워놓으니까 바다에 있는 그 안반이 전부 다 선바위잖아요. 평평한 바다. 그런 쪽에 제주도 한라산이 올라타 있잖아요. 근데 이게 흔들잖아요. 계속. 해원에 가보세요. 신창에 가보세요. 그 창 못 자요, 거기는. 그 아이들 창 못 자요. 참 시끄러워서. 돌아가는 소리가. 그게 진동수가 5Hz예요. 그게 중첩되잖아요. 그쪽으로 말아도. 그럼 거기에 보면 해원에 요번에 큰 물고기가 돈 잡혔죠. 돈. 그 120kg 이상. 그게 걔가 괜히 나오니까 견디지 못해 나오잖아요. 마라도에 지는 2021년에 그 돔들이 2,000마리가 이상이 동시에 다 그렇게 가지고 올라나왔죠. 제일 위험하게 보는 건 마라도예요. 그쪽 그 동네. 그러면 제일 피해될 곳이 어디냐? 저 서귀포 천지연 근방하고 제일 낮은 데가 선지연 쪽 바다. 그 다음에 이쪽 고산. 어쨌든 그게 연계되어 있어가지고 가장 위협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풍차에 대해서는 왜 그냥 풍차 주파수가 5Hz고 5Hz. 주파수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5번째가 동시에 5Hz인데 물고기 주파수 5Hz예요.
같아요, 같아요. 근데 이게 같으면 좋은데 같이 살 수 있는데 오일지면 가만히 있으면 근데 이게 진동을 하면 오일지가 얼마까지 가느냐면 100kg까지 올라가요. 화양이 다리에서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 알겠지만은 군인들이 쫙 다리 건너다가 그 진동하니까 이 진동하는 거에 따라서 다리가 쫙 끊어지는 영화가 있어요. 그거 군의가 그건 많이 해요. 공진하면 이게 미치는 거예요. 이게 다 죽는 거예요. 공진이 제일 무서워요. 그러니까 지금 물고기는 그걸 알고 있다. 이거. 전 어저께 그렇게 자리를 먹었는데 자리 모스포 자리가 부모님 자리가 있는데 모스포가 좀 세고 이쪽은 약하다고 고기 그 뼈가 근데 먹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 자리에 먹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물고 바다 새를 왔는 것 같거든요. 그 자리에 가서 무슨 뽑은 지방에 가서 바다 새가 과연 있는가 그 전에 가을까지만 해도 작년까지만 해도 새가 한 만 마리가 살았어요 거기. 지금 하나도 없어요 하나. 새 하나 더 바다 한번 가보세요. 보문이가 가보시라고. 바다 새가 갈매기가 있는가? 걔네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 새, 물고기 얘네들이 그 초감각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지진, 어떤 사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거 언제면 돌아오려나. 거긴 바다 그 자기 동을 잡히는데 방어도 이번에 씨가 말랐어요. 겨울에. 모습도 씨가 말라가지고 저 새 하나도 없어요 지금. 바다 갈매기가 없다고. 좋아할 일이 저 자기에 좋아할 건 아니에요. 근데 기후가 변동이 되는데 그거를 우리 사람들은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좀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한라산 얘기했는데 그 한라산은 바람이 불면은 그 바람을 다 막아줘요. 그래가지고 남풍만 불면 태풍이 1550m가 소리가 내면서 물거든요. 쇼쇼쇼쇼. 바람이 여러분들 난 전주에서 40년 살았지만 다시 여기 고향에 오니까 한라산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바람을 다 막아줘요. 그 태풍을 다 막다가 버친 놈들은 지산으로 부딪혀서 전라도 경상도에 빠지거든요. 육지 사람은 전라 경상도 사람들은 다 와서 한라산을 전함시켜야 돼요. 근데 난 그렇게 꼭 글도 그렇게 써요. 얘네들 와서 공항에 가서 큰 절정만 하고 가요. 응? 정말 그래요. 거기 김해평야, 김제 호남평야 한라산은 그걸 보는 거예요. 여기가 날씨가 비올 듯하면 육지는 맑은 날씨예요. 맑은 날씨인데 여기가 좀 바람 불고 세게 불면 그때야 이제 검은 올라와요. 그 시간이 한 8시간?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한라산을 어디서 보면 좋으냐? 모슬포 쪽에서 이렇게 한라산을 보면 꼭 사람 같아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한라산이 있다고 이렇게 한라산이 있다고는 이렇게 백록당인데 이게 뭡니까? 이 돌부처 형부장님 그걸 뭐라고 제가 썼어요? 소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몸을 태워가지고 소신공략. 네, 소신공략. 네. 소신공략하는 백록담이 저게 부처 같아요. 부처. 네, 사인이 같은 거. 근데 이것이 어디서 보냐면 일종의 여기서 모승포 쪽에서 보면 사람으로 보여요. 사람. 똑같아요. 제주시나 서귀포 쪽에서 보면 그렇게 하고 저기는 저쪽 할머니로 보이고 그런 이상하게 보이는 제주시. 이쪽 남쪽에서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바람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꼭 사람이고 돌부처. 이렇게 되죠.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겠네요. 시간이. 그래서 혹시 질문 있으면 딱 한 번 할게요. 다 이야기 못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질문 없습니까? 아까 카톡으로 보내게 전부니까 선생님 이거 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네, 거기 보면 구체적인 이야기가 증명을 했습니다. 저는 공학하는 사람이라 다 증명이 돼 있어요.
하나 하면 그 뒤에 바로 연구실 노트라고 해서 증명하고 앞에는 우리 현장이 앉아 계시지만 현장이 일단 가설로 증명을 하고 저는 다시 증명을 하고 그러니까 독자들의 이해의식 이야기에서 다 증명을 해요. 그전 그 한라 인구에 계속 연대해서. 예. 뉴스인 제주. 뉴스인제주에 들어가는데. 저 부장 소설을 하세요. 저 뉴스엔젤에서 이문호 칼럼 있습니다. 그냥 3분 다 있습니다. 시용으로 나가고. 예. 본 적이 있어요. 뉴스 N은 영어보다 영어예요. 그 지금까지 그 제주 역사를 다시 씁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이 정말 헌마공 김한일 선생 같은 분이 삼성의 반도체보다 정주영보다 더 훌륭합니다. 대통령보다 더 훌륭합니다. 왜 그러냐? 자기는 말로서 자기 몸을 불태우는 거죠.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그런 분이 유명하다. 아니 저는 우리 위원장님 계시지만은 뭐 어떤 그 역사적으로 그걸 갖다가 뭘좀 낭비하는 겁니다. 크게. 감사합니다.